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 주제는 현실의 지옥 같은 삶에도 변하지 않고 도둑 정치인에게 기대는 당신에게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 이 평균 이하의 국민의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에서 참으로 헤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매경에 보면 나라 망칠 간신 대통령은 유권자의 손에서 탄생한다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이 잘생긴 얼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시절 전형적인 대통령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선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침 2년 만에 숨졌고요. 프랑스 사상 최초의 대통령인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시절이 좋았다라는 국민의 향수에 기대어, 즉 감성에 기대어 그를 뽑았지만은 결국 황제까지 올랐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보불전쟁에서 져서 프랑스를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이 우간다 사람들이 뽑았던 이디아민이라고 희대의 독재자는 인간 백정으로 불리어졌는데, 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밀턴 오보테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도 또 온갖 만행을 다 질러가지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독일 국민이 총리로 뽑았다가 총통이 되었던 히틀러도 결국 사회주의나 극우 세력보다 낫다라고 뽑았지만은 독일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왜 말하냐고 할지 모르시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요, 매우 우려스러운 쪽으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90년대에 경제적으로 전성기였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95년 정도를 기점으로 경제가 지금 바닥으로 꼬라박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이 성장 동력도 사라졌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나라의 이 역사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사라지고 있고, 또 북한이나 중국, 미국이나 일본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우리 사회를 형성해온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나라에 너무 많은 국민의 숫자가 포퓰리즘에 빠져들거나 이 종북 주사에 빠져들고 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는 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30%가 북한 주사파에 관대하거나 우호적이라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한 나라로서 존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핵심적인 축, 노동, 교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분야가 이미 이런 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정상으로 이렇게 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정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대한 푸닥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도 대응하고 진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장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적당히 얼르고 달래고 가다가는 결국은 이 나라는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일종의 북한, 중국 쪽으로 가는 레일 위에 그야말로 희한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권 국가가 독자적인 가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북쪽에 있는 이 집단에게 삼겨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 민노총, 정교조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북에 대한 추종이 지배적이다라는 부분, 그들이 과연 노리는 사회가 뭔가, 왜 그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고 교사들의 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완전히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의 수준에, 삶의 질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국민의 표를 훔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자,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상대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네들은 저질이다. 내가 선동을 하면 선동하는 대로 다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나보다 어떨 때는 한 발 앞서서 나를 갖다가 어떤 선동을 하도록 유도도 했다. 그래서 너네들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도 너네들이 미워해서 내가 홀로코스트를 했는데 너네들 홀로코스트 하는 줄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나는 몰랐고 우리는 몰랐고 히틀러의 작품이다. 너네들은 털렸다. 독일은 망해야 된다. 다 폭파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태워버리라고 마지막에 지시를 했죠. 자, 히틀러가 대중을 배신한 게 아니라 대중이 히틀러를 배신했다고 히틀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재난지원금 같은 걸 나눠주고, 또 무슨 노인 일자리니 청년 일자리니 나눠주고, 그들에게 무슨 기본 수당이니 이런 것들을 나눠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대중은 개돼지다. 무식한 머슴과 같은 존재다. 이런 것들을 주면 좋아가지고 표도 찍어준다. 그것이 지난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방역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한데 K방역인이 세계에서 가장 방역 모범국인이 하는 정권의 헛소리에 속아가지고 이 방역과 관련되어서 백신 맞아라면 맞고, 그러다가 죽어도 그냥 뭉개버리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또 부스터 샷 맞아라면 맞고, 위드 코리아 한다니까 좋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기를 갖다가 최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왜 대중들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정치인들의 사기에 최적화되고 있다.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 뿐만 아니라 좌파 지향 국민들도 딱 좌파를 표방하는 정치 사기꾼들의 노예가 됐지만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도 문제예요. 지금 한번 모여서들 떠드는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부정선거요? 그래서 대안이 뭔데요? 부정선거가 그렇다면 내년 대선도 부정선거 할 건데 무조건 질 건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론 내려서 부정선거니까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믿고 다니는 게 저 강남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종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나이 들어서 부정선거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야말로 있지도 않은 자유시장 경제.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지금 세상에 어디를 갖다가 다 털어봐도 자유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자, 있지도 않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고 또 기득권, 숙골들, 소수, 상류층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인가 이런 거를 의심도 하지 않고 이 보수 바닥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99%가 그런 쪽을 찬양하고 자빠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항장수만 아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논리대로라면 경제를 아직도 성장시키고 그런 다음에 부스레기를 너네들한테 내려줄 거니까 낙수효과.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 기업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살기 위해서 모든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서도 안 된다. 기업은 정경유착을 해도 되고 기업은 상속세를 안 내고 편법을 써서 정권에 돈 주고 수습해도 되고 기업은 상장을 하는데도 정권과 유착되어서 특혜를 받아도 되고 기업은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뭉개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그리고 정권에 줄 서서 가는 게 기업 활동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5년 동안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 국가가 세금과 정책과 또 대통령의 지원으로 그 기업은 문제없다. 그래서 항상 정권 향배를 보고 베팅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핵심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저는요, 참으로 진짜 이 집 때문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집이 한국의 최고의 투기 수단으로 등장을 해도 이 집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행복주택이니 보금자리 주택이니 기본주택이니 뭐 용적률이니 뭐 완화니 그래서 민간 공급 확대니 이런 헛소리를 믿고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된 자는 투기해서 돈을 벌고 형편이 안 된 자는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장기 임대 주택을 주니 무슨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었더니 이런 말들에 속아가지고 그 약간 맛배기 보여주는 부분에 속아서 또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정치인들은 대중을 다룰 때 진실보다도 거짓을 말하고
그들에게 지금은 달콤하지만 나중에 독이 되는 것을 던져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주워 먹고, 또 그들은 어차피 그들의 고향이나 그들의 또 정치 성향, 이념 이런 데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지는 호남이고 좌파다, 그리고 영남이고 보수다들한테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 어차피 이게 가장 큰 덩치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해관계 집단이 있다. 이것들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조직을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인데, 얘들만 조금 분칠해서 끌고 가고 한 자리씩 떼주면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선을 치를 때 허군날 하는 소리가 뭐 재난지원금을 또 더 줄게, 또 뭐 기본주택을 해줄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상징성이 있는 사람, 그 뒤에 뭐 표가 있거나 그 뒤에 의미가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영입하는 거, 요런 데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대선에 중요한 것은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사기치는 정책이 아니라 대중이 요구하는 게 있어야 정치인이 그 대중의 요구를 맞출 건데, 대중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익단체가 있고 수많은 이 사회단체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단체들이 대선에 정치인들에게 주거정책은 뭘 해라, 또 복지정책은 뭘 해라, 일자리 정책은 뭘 해라, 사회문화정책은 뭘 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걸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단체장이나 그 사회단체가 뭔가 정치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에게 줄을 대기 위한 수단으로 갈 뿐이에요. 한국에 NGO 없습니다. 전부 사기꾼이에요. 내가 한국의 누구보다도 NGO 활동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NGO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분야나 직종별로, 계층별로 그것을 조직화해서 정치인들한테 요구하고 받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는 틀려버린 겁니다. 그들도 타락하고 썩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정치인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보수든 진보든, 당신이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정치인은 일단 못 믿을 대상이다라고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누르고 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 수많은 그 뒤에 자기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보세요. 그 옆에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정자동, 위례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뒤에도 수많은 법조인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해관계로 봤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대중에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뒤로 갔을 때는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조직적인 투쟁과 힘으로 정치인을 강제해내려고 해야지. 근데 대선판에 보면 무슨 제3지대나 중간지대가 없이 그런 거 있는 사람도 다 강팔라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무슨 장군 옷을 입고 달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나름 장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성 정치인들의 탐욕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삶을 고치기 위해서 간신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해서, 그들을 강제해서 그들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새로운 정책, 그리고 개혁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결과는요, 결국 당신에게 지옥 같은 삶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각성을 부탁드립니다.